엄마, 우리 이번엔 제천 안 갈게. 좀 바빠서. 하연아, 너 목소리가 왜 이래?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하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엄마, 괜찮아요. 정말로요. 이 할망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내 딸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겠어.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소름 돋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딸의 전화 소리가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오윤희는 충북 제천의 작은 찻집에서 차를 우리던 손을 멈추고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딸 하영과의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 우리 이번엔 제천 안 갈게. 좀 바빠서. 평소 같으면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하며 애교를 부리던 딸이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서두르는 것 같기도 했고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느낌도 들었죠. 하연아,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레슨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레슨? 하연은 서울 강남에서 첼로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온 재원이었죠. 결혼 전까지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최근 몇 달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오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육군 예비역 소장, 그것도 여성 최초 특전사 부대장 출신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투스타 엄마라고 불렀죠. 군 복무 시절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읽는 직감이 남달랐거든요. 적의 매복이나 위험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고 그 덕분에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구했죠. 그런데 지금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오윤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딸과의 최근 통화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하연의 목소리에 생기가 없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 이준영 자랑을 늘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남편 이야기를 거의 안 했죠. 유명한 로펌 대표 아들이라더니 혹시 이준영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잘했어요. 결혼할 때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며 장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오윤희는 처음부터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특전사에서 오랫동안 인간 심리를 다뤄온 그녀로서는 진짜 성격과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저녁 무렵 오윤희는 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연아, 엄마야. 아, 엄마. 지금 좀. 잠깐만. 너 목소리가 왜 이래?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하연아. 오윤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로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오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분명 괜찮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공포와 절망이 느껴졌거든요. 이 할망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그녀는 즉시 서울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시절 익힌 은밀한 정찰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딸의 진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오윤희는 이미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군복무 시절 익힌 기동력은 여전했어요. 밤새 인터넷으로 하영과 이준영이 사는 아파트 단지 정보를 샅샅이 뒤졌죠. 강남구 대치동. 억소리 나는 집값이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위 이준영의 아버지가 유명 로펌을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 집에 살 만큼 부유한 줄은 몰랐거든요. 서울 도착 후 오윤희는 먼저 하연이 첼로 레슨을 하는 학원 근처로 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감시 기술을 써서 멀리서 딸의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어라?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하연이 학원에서 나오는데 긴팔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6월 말 더위에 말이죠. 더 이상했던 건 하연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고 가끔 허리를 움켜쥐는 모습도 보였어요. 첼로를 메고 있는 가방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죠. 이게 뭔 상황이야? 오윤희는 딸을 따라가며 거리를 두고 관찰했습니다. 하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뭔가 몸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하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끔 소매를 내리며 팔목 부분을 가리려는 듯한 행동도 보였죠. 내 딸이 저런 모습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오윤희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정확한 정보 수집이었거든요. 하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오윤희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준영의 차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연이 현관까지 나와서 남편을 맞이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윤희는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2003호에 사는 하연이가 제 딸인데요. 아, 김하연 씨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왜요? 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자주 안 보여서요. 예전엔 인사도 밝게 하고 그랬는데 오윤희의 직감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글쎄요. 경비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끔 위층에서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인가 싶기도 하고. 소리요? 네.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나고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것도 들리고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카페로 돌아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군 시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대령? 윤희야. 오랜만이다. 뭔 일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어? 있지. 왜? 내 딸 일인데. 설명하기 좀 복잡해. 일단 만날 수 있을까? 전화를 끊은 후 오윤희는 다시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2003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커튼이 꼭꼭 닫혀 있었어요. 하연아, 엄마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보다 강했던 군인이 이제 딸을 지키는 엄마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투스타가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할 때니까요. 그날 밤 오윤희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정찰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야간 작전 노하우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건물의 구조와 출입구, 주변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2003호. 저기가 우리 하연이 사는 곳이구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저 안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 대령과의 약속 장소인 용산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희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정하나. 오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맞고 사는 것 같아. 정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함께 군복무를 했던 동료로서 오윤희가 얼마나 딸을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확실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내 눈으로 본 건 분명해. 긴팔 옷으로 몸을 감추려 하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오윤희는 어제 관찰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강남서에 김경감이 있거든. 내가 연락해 볼게. 고마워. 근데 정하나, 이건 조용히 해야 해. 괜히 사위가 눈치채면. 당연하지. 우리가 뭘 하던 사람들인데. 그날 오후 김경감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담팀을 맡고 있던 그는 오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장님, 일단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 증언이나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오윤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며 이준영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준영은 매일 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그리고 그런 날 밤이면 어김없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저 자식이. 오윤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사흘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윤희가 아파트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하연이 편의점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연의 팔뚝에는 선명한 멍 자국들이 보였어요. 손목 부분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것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목 뒤쪽에도 멍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윤희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나온 하연과 마주쳤을 때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밑이 살짝 부어 있었고 입술 한쪽도 터져 있었어요. 하연아, 엄마. 하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았습니다. 왜 여기에? 너 그거 뭐야? 오윤희가 딸의 팔을 가리켰어요. 하연은 재빨리 카디건으로 팔을 감싸며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하연아. 오윤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엄마랑 같이 가자. 지금 당장. 안 돼요. 준영이가 집에 없는 걸 알면. 그 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영의 차였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제발. 하연아. 하지만 딸은 이미 아파트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윤희는 주먹을 꽉 쥐고 이준영의 차를 바라봤어요. 차에서 내린 이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사나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오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김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경감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오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근처 모텔에 자리를 잡고 하연이 사는 아파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2003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죠. 그리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윤희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어요. 당장 달려가서 사위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하연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대신 그녀는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경감과 다시 만났습니다. 소장님, 사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그럼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나요?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오윤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연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제가 딸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윤희는 하연의 첼로 학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온 딸의 모습을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번엔 목에 스카프를 둘렀는데 숨기려는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하연아, 엄마, 왜 계속 따라와? 얘기 좀 하자. 오윤희는 딸을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마주 봤어요. 하연아, 엄마가 바보같이 보여? 뭔 소리예요? 내 몸에 있는 멍들 다 봤어. 어젯밤에 집에서 난 소리도 들었고.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 아빠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로펌도 크고 인맥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고소해봤자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저만 더 다칠 뿐이죠. 오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내 엄마가 누군지 알지? 엄마, 투스타 오윤희야. 이 나라에서 내가 못 이기는 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처음엔 가끔 화내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매일이에요. 언제부터였어?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서부터요. 처음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잘해야 한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거야? 네. 차미옥 씨는 오히려 제가 참아야 한다고 해요. 남편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오윤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 괜찮을까요? 정말로. 하연아, 엄마 믿어?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지 마. 엄마랑 함께 있어. 하지만 준영이가. 걱정 마. 그놈이 널 건드리려면 먼저 엄마를 상대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오윤희는 하연을 데리고 근처 호텔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국정감사 보좌관으로 일하는 후배, 국방부 감사관, 검찰 간부, 이준영과 그의 아버지 배경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야, 이준영 로펌 아나? 거기 대표 이도현? 알지. 왜? 그놈 아들이 내 딸을 때리고 다녀.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진짜야? 응. 증거도 다 있어. 근데 그 집안이 워낙 빽이 세다고 하던데. 윤희야, 우리가 뭘 하던 사람들인데. 내일부터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투스타 오윤희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준영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틀 후 오윤희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준영 로펌과 이도현 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어요. 윤희야, 대박이다. 국정감사 보좌관으로 일하는 후배 민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뭔데? 이도현 로펌 작년에 방산업체 로비 의혹으로 한 번 걸린 적 있어. 그때 무마됐는데 증거 자료들이 아직 남아있더라. 진짜? 응. 그리고 아들 이준영도 만만치 않아. 대학교 때 성추행 사건 있었는데 아빠 백으로 덮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오윤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정보가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준영 어머니 참이옥.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 뭔 문제? 사모님들 모임에서 며느리 구박하는 걸로 유명해. 전 며느리도 이혼했다던데 그때도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전 며느리? 응. 이준영 형이 있거든. 근데 그 형수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했어. 당시에 꽤 소문났었는데. 오윤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날 오후 하연과 함께 전 형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소영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연이 시어머니시군요. 네, 그런데 하연 씨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어요.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처음엔 시댁 식구들이 다 좋아 보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차미옥 씨는. 소영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트집, 남편의 폭력, 그리고 주변에서 참으라는 압력들. 저도 참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혼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꺼져라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하연이 고개를 숙이며 울고 있었어요. 자신만 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하연 씨 어머니가 투스타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네. 와. 그럼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될 것 같네요. 소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증언할 수 있는 건 뭐든지요. 카페를 나온 후 오윤희는 하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이 집안 전체가 문제야.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하연아, 엄마가 지금까지 졌던 싸움이 있었나? 그날 저녁 오윤희는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수진과 김경감, 그리고 국방부 감사관 출신인 이철수가 모였어요. 자, 정리해보자. 오윤희가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준영 로펌은 방산업체 로비 의혹, 이준영은 과거 성추행 사건, 차미옥은 며느리 학대 전과,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가정폭력까지. 김경감이 덧붙였어요. 좋아. 그럼 삼면 공격으로 가자. 오윤희는 군 시절 익힌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팀에서 방산 로비건을 재수사 요청. 동시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고발장 접수. 마지막으로 언론에는. 언론요? 이철수가 물었어요. 응. 투스타 출신 어머니, 딸 가정폭력 사건 직접 나선다. 이런 식으로 기사 터뜨리는 거야.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민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야지. 오윤희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내 딸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준영과 그의 가족들은 아직 태풍이 몰아칠 줄 모르고 있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윤희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국정감사실에서 이준영 로펌에 대한 재조사 공문이 발송됐어요. 동시에 강남경찰서에는 하연의 가정폭력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소장님, 시작됐습니다. 김경감의 전화를 받은 오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언론 쪽은 어때요? 오후에 기사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준영 로펌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갑자기 날아온 국정감사실 공문에 이도현 대표가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작년에 정리된 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도현은 즉시 아들 이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너 요즘 뭔 짓 했어?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로펌에 국정감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내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이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하연이 신고를 했을까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것도. 일단 집에 와. 지금 당장. 오후 2시 예정대로 언론 기사가 터졌습니다. 여성 최초 특전사 부대장 출신 투스타, 딸 가정폭력 사건 직접 수사 착수. 기사에는 오윤희의 경력과 함께 현재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준영의 실명과 로펌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어머, 이거 봤어? 투스타 딸이 가정폭력 당했다네. 진짜? 그럼 그 남편 이제 죽었네. 투스타한테 찍힌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특히 투스타라는 키워드가 주는 임팩트가 엄청났거든요. 이준영의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예요? 뭐가? 인터넷에 과장님 이름이. 동료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본 이준영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정폭력남 회사에서 왜 안 잘라? 투스타 딸 건드린 거면 이제 끝났네 키읔키읔. 저런 놈이 변호사라니. 소름. 오후 5시 이준영은 급히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하연은 없었습니다. 하연아, 하연이 어디 갔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하연의 옷들이 상당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차미옥이 들어왔어요. 준영아, 큰일 났다. 인터넷이 난리야. 엄마, 하연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모르겠어. 오늘 오후에 짐 챙겨서 나가더라. 이준영은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습니다. 한편 이도현은 로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직원들, 언론 인터뷰 절대 금지. 그리고 준영이 관련 사건은 우리 로펌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라. 대표님, 하지만 준영 변호사는 대표님 아드님인데 그것도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이준영 로펌 전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저녁 9시 강남경찰서에서 이준영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준영아, 어떡하지? 차미옥이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일단 아빠한테 연락드려봐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이도현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변호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로펌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윤희는 하연과 함께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연아,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여자들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근데 너무 큰일이 되는 것 같아서. 큰일이 돼야지.
그래야 다신 이런 일이 안 생겨. 오윤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연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무서운 건 내일부터 시작될 거거든. 과연 투스타 오윤희가 준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화요일 이준영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오윤희가 미리 언론에 정보를 흘려둔 거였죠. 이준영 씨,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을 폭행한 게 사실입니까? 투스타 어머니에게 사과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경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영 씨 앉으세요. 경감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일단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부터 보시죠. 김경감이 하연의 상처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팔뚝에 멍, 목에 상처, 얼굴에 부종.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같은 시간 이도연은 로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국정감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뭐라고? 이도연은 머리를 감쌌어요. 방산업체 로비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뭐야? 의뢰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5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나의 가정폭력 사건이 로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윤희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하연 씨 어머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미옥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하연이를 돌려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윤희는 냉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며느리가 맡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사과요? 지금까지 하연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데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준영이가 지금, 준영이 씨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차 씨, 전 며느리도 똑같이 당했다면서요? 차미옥이 움찔했어요. 과거 일까지 다 조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덮으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을게요. 오윤희가 전화를 끊자마자 하연이 물었어요. 엄마, 시어머니였어요? 응. 이제 슬슬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괜찮을까요? 너무 큰일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연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해. 그날 저녁 이준영 로펌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로펌 규탄한다. 여성 인권 보장하라. 구호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도연은 사무실에서 창문 너머로 시위 현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준영이부터 어떻게 해야겠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투스타 출신 어머니의 딸 가정폭력 사건, 사회적 파장 확산, 유명 로펌 대표 아들,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
시민단체들, 강력한 처벌 요구. 인터넷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투스타 어머니 응원한다. 딸 지키는 엄마의 마음 이해된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반면 이준영을 옹호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준영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스타 오윤희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준영 로펌은 국정감사 결과 방산업체 로비 혐의가 확정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도현은 구속됐고 로펌 직원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준영은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대학 시절 성추행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준영아, 어떡하지? 차미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사이에 멀쩡하던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엄마, 이 모든 게 그 할머 때문이에요. 투스타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데. 그만해, 준영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차미옥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죠.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영과 차미옥,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온 이도현이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김하연 씨와 오윤희 소장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연이에게 폭력을 가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참으라고 강요했죠. 차미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할 제가 오히려 가해자가 됐어요. 이도현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이준영이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윤희와 하연이 나타났어요. 소장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윤희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제가 군인으로서 지켰던 건 이 나라의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하연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하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첼로 연주를 통해 상처받은 여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겐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윤희가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몇 달 후 하연은 첼로 힐링센터를 열었어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음악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윤희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강연장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한편 이준영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출소 후 가정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미옥은 며느리 학대 방지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어머니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이도연은 로펌을 정리한 후 법무법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변호를 무료로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1년 후 하연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첼로 힐링센터에서 만난 음악치료사 김민호였어요. 그는 하연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 엄마가 한번 만나볼까? 오윤희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알죠, 엄마. 투스타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모녀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투스타 오윤희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더욱 강화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투스타 엄마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내가 지킨 건 딸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여성이야. 오윤희의 말처럼 그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스타 엄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지키는 엄마의 힘은 정말 무섭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